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19 2차원 강좌를 진행하게 될 박남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캐드 2019 2차원 한글 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고요. 첫 번째로서는 오토캐드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제 2차원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토캐드 2019라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토캐드 2019 한글 버전을 어떻게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토캐드가 설치가 된 후에 오토캐드의 화면 구성이라든지 주요 메뉴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화면이 어떻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파일 체계와 그리고 관리, 여기서 핫키라는 걸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어찌 보면 이제 단축키와 비슷한 어떤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컨트롤 1번, 뭐 컨트롤 2번 등등과 같이 컨트롤이라는 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기능키, 핫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작업 영역의 어떤 크기와 작업 단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작업 영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캐드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종이에다가 드로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A4지가 됐든 A3가 됐든, 근데 우리가 오토캐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A4 영역이라든지 A3, A1의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뭐 인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 그 작업 단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토캐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캐드라는 것은 굳이 꼭 오토캐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토캐드 말고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거나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즉, CAD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어디드 디자인 앤 드래프팅의 약어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디드라는 것은 이제 참모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디자인과 드래프팅, 즉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참모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단순히 이제 그 디자인과 도면을 그리는 역할만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분석 기능이라든지 해석 기능, 편집 기능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서 물량 산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면 자료, 견적서까지도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제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오피스라든지, 여러분 오피스 잘 아시죠? 뭐 엑셀과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3D Max, 그 다음에 구글 스케치업, 요즘에 스케치업이라는 소프트웨어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라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과 같이 상호 호환 및 연동이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동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오토캐드는 2019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오토캐드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긴 하지만은 기존의 버전에 있던 기능들을 다 싸그리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뭐 한두 개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요한 오토캐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소프트웨어와 구별되는 기존 사용자를 이렇게 고려한 그런 어떤 그 업그레이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토캐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오토캐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라고 입력하시고요. 검색이라든지 엔터를 입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기 www.autodesk.co.k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이트고요. www.autodesk.com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미국 사이트, 즉 외국 사이트로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뭐 어디로 들어가시든지 상관은 없고요. 저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오토데스크 사이트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토데스크 계정을 하나 여러분들이 발급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모든 그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베이스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디스켓에다가 아니면 CD에다가 이렇게 뭐 설치를 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여기 계정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2번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으시죠, 그죠? 오토데스크를 처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계정 작성을 누르셔가지고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 이름, 성, 뭐 전자메일 확인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메일을 쓰게 되고요. 다음을 누르고 암호는 제가 설정한 암호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비밀번호 인증 코드를 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이렇게 알림으로 들어온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들어온 입력 인증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6자리로 되고요. 엔터 해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찾기가 조금 힘드신 텐데, 아래쪽에 보시면 제품 지원 정보 앤 학습 자료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autodesk.com, 즉 외국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뭐 외국 사이트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보시면 오토캐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레빗이 필요하시면 레빗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여하튼 여러분들이 학생용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토캐드를 클릭해 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 다운받을 수 있는 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 그 계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나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클릭해 보시면, 자,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2019 버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32비트 컴퓨터인지는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트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내 컴퓨터 내 PC 있죠, 그죠? 내 PC라든지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속성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64비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랭귀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한글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스톨 나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스톨 나우로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I accept 해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거쳐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CAD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CAD의 주요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CAD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까요? 바탕화면에 있는 CAD 2019 한글 버전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AD 화면으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 보시면 A라는 게 있잖아요. A를 눌러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등등의 기본적인 어떤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새로 만들기는 이제 새로운 도면을 시작하고자 할 때고요. 열기라는 것은 기존 도면을 가져올 때죠. 그리고 저장과 다른 이름 저장은 지금 작업 중인 도면을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고요. 가져오기는 이제 다른 형식의 파일을 가져오거나 다른 형식의 파일로 내보낼 때, 그리고 게시하고 인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출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유틸리티는 이제 뭐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작업 어떤 단위 밀리미터라든지 인치 등으로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단위를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쪽 아래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을 눌러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CAD 환경을 우리가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세부 옵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 쓰여지는 아이콘들을 여기 등록시켜서 원클릭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여기 보시면 웹 또는 모바일에서 열기라는 아이콘과 그 다음에 이제 웹 및 모바일의 저장이라는 아이콘이 두 개가 이제 2019 버전에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선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선이라는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 놓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의 추가라는 게 뜨게 돼요.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명령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겠고요. 만일에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얘를 또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 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제거를 누르시면은 얘가 또 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도 및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작업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제도 및 주석이라는 것이 2차원 공간을 의미하고요. 3D 기본사항을 눌러보시면 이제 3D와 관련된 3차원을 우리가 이제 작성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도구들로 구성되어진 리본 메뉴들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눌렀을 때 3D 기본사항은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기본적인 도구들이고요. 3D 모델링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3D 도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앞서하고 좀 다르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2차원 강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제도 및 주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2차원 명령어들과 각각의 탭과 리본 메뉴로 여러분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제목 표시줄이에요. 현재는 이제 우리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드로잉 1.dwg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1이라고 줄까요? 1이라고 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제목 표시줄의 이름이 당연히 이제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죠? 방금 저희가 1로 줬기 때문에 1.dwg. 여기서 dwg는 CAD의 고유한 포맷 형식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키워드 또는 뭐 구절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라인과 관련된 명령어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도움말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라인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캐드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부 다 이제 그 캐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캐드 책을 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토데스크의 계정을 여기다 넣어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정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사인인, 즉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카트처럼 되어 있는데 오토데스크 app 스토어로 되어 있죠. 앱 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기능이냐면 오토데스크의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인 어떤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추가 기능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토캐드에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추가 기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이러한 기능이 없어서 거기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드의 기본 기능 외에 좀 독특한 어떤 어떤 그 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옵션을 달 때 쓰는 그런 어떤 뭐 가게라고 보여야 될까요? 옵션들을 파는 가게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어카운트 오토데스크.com이라고 해서 다시 앱스토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시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요. 이렇게 앱스토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자주 이게 뭐, 옵션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데, 뭐, 무료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유료도 있고요. 평가판도 있습니다. 여기 US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료고요. 평가판은 이제 뭐 30일 정도 사용하거나 아니면 1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무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각각의 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홈 탭, 삽입 탭, 주석 탭들이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홈 탭을 눌러보면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주석 패널, 도면 패널, 이런 것들 다 패널로 되어 있는데, 이 패널들이 각각 칸으로 이렇게 막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널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요 큰 화면은 우리가 도면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뷰 큐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탐색 막대라고 얘기하고요. 이 차원에서는 굳이 뷰 큐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탐색 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UCS라고 얘기를 하고요. UCS는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 점과 파란색 그 사각형 점과 동그라미 점 두 개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미리 이 X하고 Y가 모여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0,0 원점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X축은 빨간색 축으로 표시되어지고 Y축은 이 파란색, 녹색 축으로 표현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2차원이지만 3차원으로 하게 되면 3차원일 때는 Z축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잠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뷰 큐브에 제가 여기 있는 홈 버튼 집 모양 표시를 눌러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Z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아이콘도 바뀌었죠. 마우스 포인트도. 좀 다시 2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다시 누르고요. 다시 2차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조금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을 했고요. 원래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각각의 탭들이 있습니다. 그죠? 모형 탭, 배치 1 탭, 배치 2 탭 해가지고요. 모형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드로잉 하는 곳이고요. 여기 배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도면들을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배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각각의 상태 막대들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죠. 이 상태 막대들은 여러분들 도면을 그릴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 위로 보시면 명령 입력줄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라 그랬나요? 제가 캐드는 여러분들과 캐드와 대화를 하는 대화식 프로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명령 입력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여기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명령 입력줄을 움직일 수 있고요. 밑에서 살짝 갖다 대시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놓아주시면 이렇게 여기에 도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 모서리에다 살짝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클릭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좀 명령 입력줄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마우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보통 우리가 휠 마우스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 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줌의 옵션 중에 익스텐드, 즉, 도면을 전체 화면에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휠을 회전하게 되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작업창의 임의 곳에 두고 휠을 누르면 손바닥 둘이 뜨게 돼서 화면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좌측 버튼은 뭐 객체의 아이콘, 풀다운 메뉴를 선택하는 영역이고, 우측은 명령어를 종료하거나 실행하거나 바로가기 메뉴로 뜬다라는 정도인데요. CAD 화면을 보고 하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 그리기 패널이 있네요.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 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사각형 클릭해 보시고요. 화면의 이메일 곳에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요. 어때요? 이 사각형이 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휠을 돌렸다가 당겼다가 하면 휠을 이렇게 몸쪽으로도 굴리고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줌인, 줌아웃. 즉, 화면을 축소, 확대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객체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도면 영역은 우주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가 그려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가깝게 보거나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을 돌리는 것은. 근데 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가 그려진 영역만 어떻게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서클을 제가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 서클을 제가 클릭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래에 보시면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 찍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원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클릭하고요. 이 상태에서 휠을 더블 클릭해보면 두 개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 사각형과 원을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거죠. 휠을 돌려서 이렇게 축소해 보이고요. 그리고 휠을 꽉 눌러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하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객체들이 이동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진 객체가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으면 어떻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석탱에 있는 여기 있는 객체를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휠을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의 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왼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로 여기 있는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객체를 선택할 때 쓰는 게 왼쪽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명령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방금 ESC 눌렀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펼침 메뉴, 그리고 신속 메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신속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여지는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이제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마우스를 이용한 화면 제어 꼭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키와 주요 핫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CAD에서 쓰는 키는 기능키와 핫키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는데, 기능키라는 것은 이렇게 F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면 F1은 도움말이고, F2는 뭐 확장된 사용 내역, F3은 객체 스냅, F4는 3D 객체 스냅, F5는 등각 평면, F6은 동쪽 UCS, F7번 그리드 표시, F8번 직교 표시, F9번 그리드 스냅 등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나하나 이제 명령어를 알아가면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은 F3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F7번, F8번 정도는 필수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F3번의 객체 스냅이라는 것은요, 객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점들, 특정 점들을 우리가 선택해 주고자 할 때 쓰는, 온오프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F7번이라는 것은 화면상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 밑에
좀 흐릿하게 깔려 있죠. 이거 F7번을 눌러보시면 얘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켜졌다 합니다. 명령 입력창에 보시면 그리드 끄기 켜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F7번 눌러주시면 자 끄기 됐다가 여기 밑에 보시죠. 또 다시 켜기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상태 막대에 보시면 여기 도면 그리드 표시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껐다 켰다.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방금 F1번부터 F12번까지 키는 여기 있는 아이콘들의 단축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교 모드로 해가지고 갈로 쳐놓고 F8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11번, 얘를 보시면 F10번 이런 식으로 얘는 F3번이죠. 여기 있는 도구막대를 들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능키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키들이 있어요.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컨트롤 C는 당연히 이제 클립보드의 복사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X는 이제 복사 후 삭제하는 기능이고 컨트롤 H는 그룹 상태로 선택하는 거고요. 컨트롤 Y는 컨트롤 Y하고 컨트롤 Z는 같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방금 했던 명령어를 취소할 때 그리고 컨트롤 Z가 그거고요. 컨트롤 Y는 취소된 작업을 다시 실행할 때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컨트롤 Z는 방금 실행했던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작업을 취소할 때 쓰는 거고요. 언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컨트롤 Y는 컨트롤 Z 했던 것을 다시 복귀할 때 그러니까 언두로 취소된 걸 작업을 다시 실행할 때 즉 컨트롤 Z로 취소한 것을 다시 실행할 때 쓰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방금 제가 여기 있는 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이 컨트롤 Z가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명령 취소와 명령 복구 이게 컨트롤 Z고요. 이게 컨트롤 Y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Z 해볼게요. 요걸 방금 그렸잖아요. 컨트롤 Z 사라졌죠? 그 다음에 그린 게 뭘까요? 그 다음에 그린 거보다는 우리가 화면을 축소 확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는 거죠. 화면이 계속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Y 해볼게요. 컨트롤 Z를 했던 것을 한 단계씩 다시 앞으로 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어때요? 그래서 컨트롤 Z와 컨트롤 Y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캐드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실은 명령어로는 언두와 리두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컨트롤 O라는 것은 이제 그 파일 선택, 오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O를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기존 파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열기 창이 우리가 뜨게 된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지금 현재 화면을 여기 보시면 Q 세이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업을 저장하는 거, 신속 저장이고요. 컨트롤 Shift S를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 S만 나와 있는데 컨트롤 Shift S는 다른 이름으로 도면을 저장한다. 실은 이게 컨트롤 S가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되어 있는데요. 아니고요. 컨트롤 S는 그냥 도면 저장이고 컨트롤 Shift S가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N이라는 것은 새 도면, 그러니까는 New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도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라는 초기 환경의 어떤 파일을, 초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파일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 바로 이제 DWT라는 파일 포맷 형식인데, 얘를 선택해서 여러분 작업할 수가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아니라 새로운 여기 보면 드로잉 2로 바뀌었죠. 그죠? 원래는 우리가 1.dwg로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도면 화면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만 이제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노트를 좀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PPT에 있는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컨트롤 1번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1번이라는 것은 특성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특성창이 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2번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2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창이 뜨게 되는데 잠시 이제 창이 뜨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CAD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올 때 우리가 이 디자인 센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컨트롤 2번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3번을 누르게 되시면 컨트롤 3번은 우리가 팔레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팔레트라고 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보시면 창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화장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을 클릭해 보면요. 뭐 다양한 창문을 기본적인 창문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그려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클릭해 볼까요? 그럼 여기 변기를 앞에서 본 모양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보면 뭐 나무도 있어요. 차량도 있고 차량을 딱 클릭해 보시면 이런 자동차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팔레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미술을 할 때 팔레트 많이 써보셨잖아요. 다양한 물감을 짜놓고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칠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어떤 도면 요소들을 이 팔레트에 등록을 시켜 놓고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게 바로 이제 그 도구 팔레트다. 그게 컨트롤 3번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CAD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도면 한계는 A3 사이즈예요. 그래서 420-297이라는 그 도면의 영역을 사용하는데 리미트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한번 리미트로 설정해 볼까요? 제가 얘는 이제 좀 지워보도록 하고요. 지울 때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딜레이트, 키보드의 딜레이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 움직여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시고요. 딜레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도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볼 텐데, 요때 쓰는 명령어가 limits라는 명령어예요. 자, 보통 lim만 쳐도요, 이렇게 지금 뭐 그 파란색으로 뭐가 뜨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스마트 명령 입력창이라 그래서 얘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관련된 명령어를 찾아줍니다. 몇 단어만 쳐도 저는 리미트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아래 구석 지정 또는 뭐 좌표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x와 y가 모이는 이 지점을 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대측 우측 상단에 그 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요. 좌표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420-29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직접 값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420,297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도면 영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면 영역이 지정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는 아직 여러분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게 사각형을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각형 클릭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사각형 렉탱이라는 명령어인데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고 뜨죠. 동일하게 0,0 0,입니다. 점이 아니고 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Shift 누르시고 숫자 2번을 눌러주시면 골뱅이가 표현돼요. 골뱅이. 아직 여러분들이 이 좌표의 개념 아직 안 배우셨어요.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420,297이라고 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실제적인 도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 영역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다 같이 그려본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선을 클릭해 볼게요. 선을 클릭하면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뜨죠. 이쪽 안에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시면 마우스의 움직임과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바깥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실은 리미트가 지금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리미트라고 입력하고요. limits. 여기 보시면 이제 켜기와 오프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on으로 해볼게요. on 클릭.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클릭해서요. 그리다가 이 바깥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안 그려져요. 보세요. 클릭했는데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리미트를 on으로 했다는 뜻은 리미트 안에서만 그려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도면의 영역 한계에서만 도면이 그려지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ESC 누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명령어 입력창에 LIMITS라고 입력하고 오프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선을 클릭해서 그려보면 이제 어때요? 리미트라는 것을 무시하고 바깥에도 외곽 쪽으로도 그리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료하실 때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ESC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미트라는 것은 우리가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리미트 명령 안에 우리가 켜기와 끄기가 있더라. 켜기를 하게 되면은 리미트 안에서만 그려질 수가 있고 끄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작업을 진행했을 때는 종종 자유스러운 작업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를 무한대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오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얘를 선택하고요. 제가 딜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은요. 여기 A를 눌러주시고요. 옵션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옵션이 아니고요. 얘를 눌러주시고 도면 유틸리티로 가보시면 단위라고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단위를 지금 보시면 이제 유형이 10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데시멀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반드시 10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은요, 뭐 인치 단위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얘를 10진으로 바꿔주시고 각도도 당연히 10진 도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밀도는 소수점 몇 째짜리 표현할 것인지 저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각도도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단위는요, 여러분 명령 입력창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명령 입력줄에다가, 여기다가 UNITS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때로는 단축키 쓰셔도 되는데요, UN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이렇게 우리가 도면 단위를 변경해 줄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긴 얘기 나눴어요. 그죠? 우리가 오토캐드 소개 및 설치부터 해서 화면 구성, 주요 메뉴, 화면 표시 제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키와 핫키, 그 다음에 그 리미트와 유닛, UNITS에 대한 우리가 도면 단위와 소수점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캐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매 차시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차시를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